제가 지난 영상에서 IBKR과 삼성증권 협업 얘기했었죠. 그때 영상 댓글들을 보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은 원래 한국 주식을 어떻게 샀느냐,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냐, 어떤 영향이냐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는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미국 자금이 실제로 한국 시장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디램 ETF는 얼마나 올랐는지, 개별주 직접 거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QLD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 투자자들도 예전부터 한국 투자 자체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직접 삼성전자 사고 이런 게 아니라 ETF의 형태였어요. 대표적인 게 EWY 그리고 FLKR인데요. EWY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두 ETF가 쉽게 말하면 한국 주식 묶음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 EWY는 지난 12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배당 기준으로 배당금 1.29% 그리고 운용 보수는 좀 셉니다. 0.59%. FLKR은 배당금이 2.45% 그리고 운용 보수는 0.09%입니다. 미국 증권사에서 바로 살 수 있었고 환전이나 한국 계좌도 거의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EWY는 규모가 꽤 큽니다. 현재 운용 자산이 수십억 달러 수준이에요. EWY 1년 수익률을 볼까요? NAV로 보시면 127%, 거래량은 1,890만 주 정도 되고, 현재 주가로 따지면 오늘 하루의 거래 대금이 거의 5조 원 규모입니다. 단순히 그냥 인기 ETF 수준이 아니라 하루에 수조 원씩 오가는 초대형 자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미국 자금이 아예 한국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삼성전자만 사고 싶다 이런 건 어려웠다는 거죠.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ETF를 사면 원하지 않은 종목들도 같이 사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IBKR과 삼성증권 협업으로 개별주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투자자들은 원래 좋은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 사고 싶은데 미국 전체 ETF 안 사죠. 그냥 엔비디아 삽니다. 근데 한국은 그동안 삼성전자만 사고 싶어도 한국 ETF를 우회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개별주 접근이 쉬워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특히 지금 AI, HBM 그리고 DRAM 이 흐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메모리 관련 자금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D램 관련 ETF와 메모리 테마들이 AI 수혜 기대감으로 강하게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AI 서버 경쟁에서 HBM 이 메모리가 핵심이거든요. 이거 그냥 엄청 빠른 고급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AI 경쟁은 단순히 GPU 싸움 아니죠. AI가 데이터를 엄청나게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받쳐주는 초고속 메모리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그 핵심 기업들 중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투자자들에게도 꽤 인지도가 올라갔어요. 이 D램에 관련해서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 그 게재된 기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시된 지 한 달 간 넘은 미국의 한 상장 지수 펀드가 ETF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6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펀드로 성장했다. 이 펀드는 2024년 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로 블록버스터급으로 돈을 모은 블랙록의 아이쉐어 비트코인 트러스트도 넘어섰다. 바로 미국의 소규모 혁신적 자산 운용사인 라운드힐이 출시한 라운드힐 메모리 ETF 티커 DRAM이다. 이렇게 하고 전날 기준으로 6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축적했다. 12일 얘기하는 거고요. 5월 12일. 네, 그래서 이 펀드가 약 10억 달러, 약 1,488억 원을 돌파하는데 단 10거래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은 하루 만에 10억 달러가 순유입되기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일단은 우리나라에 그
그 ETF가 우리나라 삼전 닉스에 투자하는 이 ETF가 굉장히 지금 뭐 붐이라는 얘기니까요. 좋은 소식입니다. 실제로 최근 흐름을 보면은 한국 반도체를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AI 핵심 공급망 이 자체로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국 ETF 투자 뭉뚱그렸다면 지금은 HBM에 직접 투자 이러한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개별주 거래 허용과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별 주식 매매가 미국에서 직접 가능한 것에 대해 궁금하시면 제 이전 영상 링크를 더보기란에 남겨놓거나 제가 이렇게 위에 띄워놓을 테니까요.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미국 직투를 하시는 거의 그런 프로세스로 미국에서도 미국인들이 한국 개별주를 매매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QLD, QQQ, TQQQ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 기술주의 수익률은 여전히 압도적이죠. 예를 들어 최근 몇 년만 봐도 나스닥 상승률은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자금을 거의 독점 수준으로 빨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국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해서 미국 그 기술주 자금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은 아직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유동성 그리고 신뢰, 시장 규모, 자본 효율 이게 지금 너무나도 강하죠. 근데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걸 미국 기술주를 대체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한국 시장이 처음으로 글로벌 AI 공급망 투자처 로 재평가받는 그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핵심 기업인데 그동안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IBKR과 삼성증권의 그 협업으로 직접 거래가 쉬워지면서 한국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개인 자금 접근도 점점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투자하고 있는 QQQ, QLD, 미국 중심의 기술주 흐름은 계속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I 핵심 플랫폼 기업들은 결국은 미국에 몰려있기 때문이죠. 다만 한국 반도체 특히 DRAM과 HBM 이 관련 기업들은 예전보다 훨씬 중요한 위치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국 기술주, 한국 반도체 이런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AI 공급망 안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변화가 진짜 미국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그냥 잠깐의 기대감으로 끝날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